해도 좋지만 이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동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지 못하신 분들은 김기웅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이제 레그 프레스 관련된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보통 스쿼트 하시는 분들이 다리 운동하실 때 허리의 통증이나 골반의 움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 파워 레그 프레스 오늘 하는 동작을 알려드리면서 다리의 위치나 간격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레그 프레스 종류에도 머신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 그리고 플레이트를 달아서 하는 레그 프레스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동작은 플레이트를 꽂아서 동작을 수행하는 45도 인클라인 벤치 각도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이 스쿼트 하실 때 보통 허리를 곧게 세워야 되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하지만 이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이다 보니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벤치 각도가 지금 45도 각도이기 때문에 누우셨을 때 발을 올리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고관절이라고 해서 앞쪽에 찝힘 증상, 불편함이 있다라면은 이 벤치 아래쪽에 있는 레바를 이용하셔서 벤치 각도를 더 높이실 수 있도록 하시면은 가동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동작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리 11자에서 발끝을 바깥쪽 방향 바라보시고 무릎을 폈다가 요 걸려있는 레바를 젖히시고요. 핸들을 잡으시고 내렸다가 올리는 동작.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동작은 내리셨을 때 이 발판을 내 몸 쪽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내리시게 되면은 스쿼트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골반의 움직임이 보시면은 이렇게 구부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셔서 이 벤치의 모서리 부분에 엉덩이를 최대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발의 위치인데요. 발끝을 바깥쪽으로 넓게 벌리시면은 허벅지 안쪽, 발을 위에 두시게 되면은 허벅지 뒤쪽, 최대한 모아서 동작을 수행하시면은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에서 발끝을 바깥쪽 바라보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로 민다기보다는 발 뒤꿈치에 가까운 발바닥 볼 정중앙에 힘을 실어서 그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관절이 다 잠겨버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혔다가 펴셨을 때 10%에서 20% 정도 유지해 주셔야지 허벅지의 긴장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릴 수 있는 만큼 허리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만 내리셨다가 올리실 때 호흡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내리셨을 때도 잠시 멈췄다가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자극을 충분히 가져가신 상태에서 그대로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작을 완료하시면은 이 안전팔을 그대로 안쪽으로 모아서 내려주시면 좋고요. 이 대부분 레그 프레스 할 때 실수하는 동작 중에 하나는 무게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다 보니까 무게를 많이 올려서 움직임을 엄청 줄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무릎 바로 위쪽에 있는 근육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위에서만 움직이시게 되면은 무릎 바로 위쪽 이 구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리고 대둔근, 엉덩이까지 이 다리 전체 근육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무게를 좀 낮추셔서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작마다 사람들이 편하게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세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맨몸으로 하거나 다른 어깨나 가슴 운동 하실 때는 범위를 줄여서 동작을 수행해도 좋지만 이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동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지 못하신 분들은 제대로 자극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만큼 대신에 이 허리, 엉덩이 구간이 너무 구부정해지거나 통증이 생기시면 안 되겠죠. 올리셨을 때도 10% 정도 무릎 관절이 다 펴지시는 게 아니라 다 펴지게 되시면은 관절로 근육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절이 탁 펴지면서 잠겨버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일직선이 되시지 않도록 살짝 굽히셔서 각도가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내리셨다가
올리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다리의 스탠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정중앙에 발판에 발이 와 있기 때문에 발판의 정중앙에 와 있는 동작이 가장 일반적인 동작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의 위치를 좀 올려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을 강화하게끔 동작을 수행을 많이 해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많이 쓸 일이 없고 다리 운동 중에 허벅지 레그 컬이라든지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허벅지 뒤쪽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 근육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허벅지 뒤쪽에다가 걸어줌으로써 대퇴이두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강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레그 프레스를 하시기 전에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을 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움직임의 유연성이 더해지실 거예요. 자, 발바닥의 위치를 위로 올려주시고 아무래도 밑에서 할 때보다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리실 때는 호흡을 들이마시고요. 뒤에 허벅지 뒤쪽 근육을 만져보시면은 탱탱하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올리셨을 때는 수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렸다가 올리실 때 호흡을 내뱉으실 수 있도록 내릴 때 천천히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셨다가 올릴 때도 수축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직 이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은 발바닥의 위치를 조금 더 위에 올려보시고요. 간격을 더 좁혀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스쿼트나 런지, 허벅지 앞쪽, 대둔근을 강화할 동작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의 역할이 우리가 달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감속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의 약화로 인해서 허리가 말린다라든지 엉덩이나 햄스트링이 할 일을 허리가 많이 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레그 프레스의 다리 위치, 간격에 따라서 자극을 다양하게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끝나고 나서 계속 앉아서 쉬시는 게 아니라 앉아서 동작이 완료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무릎을 다 펴신 상태에서 발끝을 잡으셔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시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반대발도 똑같이 왼발을 당기셔서 허벅지 뒤쪽 근육 늘려주시고요. 마찬가지 10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까지 자, 오른발을 발바닥을 내 얼굴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이 오른쪽 엉덩이 주변 근육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무릎을 직각으로 만드셔서 발바닥을 얼굴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10초에서 15초 정도 자, 발 바꿔서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동작이 진행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 레그 프레스 관련된 영상 남겨드렸고요.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레그 프레스 동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좀 더 다양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